자,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이번에는 앨리스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봤던, 읽었던, 재밌게 기억할 수 있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입니다. 루이스 캐럴이라는 영국 작가가 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멋진 이야기죠. 원래 루이스 캐럴이라는 작가는 수학자인데 죽을 때까지 결혼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딸을 너무 예뻐해서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 교수였는데요. 당시 학장을 맡고 있었던 동료 교수의 딸을 너무 귀여워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지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멋진 동화가 번역이 안 돼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뭐 거의 모든 언어라고 할 수는 없겠군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는 한 6,000개에서 7,000개 사이의 언어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언어 사용자가 많고 뚜렷한 형태를 갖추고 전승되고 있는 언어는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언어들로는 거의 다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이 영어로 되어 있는 말장난이 너무 심해서 언어 유희가 너무 현란해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가 가장 어려운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역가들에게는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번역하는 것이 일종의 도전 과제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매끄럽게 잘 번역한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번역가, 멋진 번역가. 그러니까 영어의 묘미도 잘 알고 있고 자국어, 모국어에서도 탁월한 감각을 지닌 번역가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난해한 작품이라는 뜻이죠. 아마 소제목을 보면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조금씩 날 겁니다. 이 조끼 입은 뭐 시계도 쳐다보고 중얼중얼거리는 이상한 토끼를 따라서 굴 속에 떨어졌다가 또 몸도 막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요. 이상한 고양이도 만나고 카드 여왕한테 잡혀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사파들이죠. 특히 이 토끼요. 이 사파들도 굉장히 유명해서 다른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할 때도 원래 사파, 이 존 테니얼이라는 사람이 그린 초판본의 사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아마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봤던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동화를 처음 중국에 번역한 건 192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꼭 100년 전이죠. 자오위안런이라는 사람입니다. 앨리스가 이상한 세상을, 기이한 세상을 만유한 이야기. 그때의 사파들입니다. 초판본과 재판본의 표지도 이렇게 잘 남아 있고요. 여전히 서양 여자아이로 그려져 있죠. 자, 몇 년 있다가 1928년에 선충원이라는 변성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작가죠. 앨리스의 중국 여행기 이렇게 다시 씁니다. 실제로 목차만 보더라도 앨리스가 중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신기한 세상을 여행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선충원이 머릿말에서 그런 말도 합니다. 여기 머릿말을 서문을 짤막하게 붙였는데요. 이런 중국 이야기가 나로서는 만족스럽지는 않다. 하지만 앞으로 이 앨리스의 중국 여행기뿐만 아니라 인도 여행기도 등장하고 시베리아 여행기도 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적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앨리스가 아주 기이한 환상적인 나라를 여행하는 것 못지않게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다양한 세상, 더 넓은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다시 쓰게 됩니다. 또 몇 년 더 있다가 자, 이번에는 천보추이라는 지금도 아주 유명한 동화 작가죠. 여러분들도 어릴 때 봤던 동화 중에는 천보추이의 동화가 있었을 겁니다. 이 천보추이라는 작가는 1930년대 상하이 지역에 살면서 뭐 아동 잡지도 굉장히 중요한 잡지를 많이 만들었고요. 앨리스 아가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주인공은 역시 여자아이 앨리스입니다. 그런데 앞에 자오위안런뿐만 아니라 선충원과도 다르게
아주 새롭게 완전히 다시 쓴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이 천보추이라는 작가는 상하이에서 아주 작은 학교, 소학교 선생님으로 지내면서 이 동화를 썼는데요. 지금 이런 사파들도 자기가 직접 그렸습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가르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사파들로 바꾸었습니다. 자, 이 사파들만 봐도 벌써 원작의 앨리스하고는 굉장히 다른 꼬마 아가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목을 봐도 그렇죠. 이번에는 올라가는, 굴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통성 위로 기어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하네요. 자, 이렇게 소제목들만 보더라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산으로 올라가는 앨리스. 자, 산에 올라가고 곤충나라, 개구리, 사탕가게도 보이네요. 이런 얘기는 당연히 원작에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정말 이상한 제목도 보이죠. 불평등, 연설, 전쟁, 평화, 평화정전회의. 이건 더 이상하네요. 이건 원작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물론 이렇게 20개 챕터로 재편된 이 소제목들은 지금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천보추이 원작과는 조금 다른 버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천보추이가 다시 쓴 이 앨리스 아가씨에서 왜 이렇게 전쟁이나 평화정전회의 같은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때가 1932년. 자,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나왔죠. 1931년에 일본 군대가 만주를 침략해서 점령하고 거기에 만주국이라는 인공국가, 괴뢰국가를 세우죠. 바로 그때 일본이 만주 침략할 때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앨리스가 좀 이상한 나라에 들어가긴 했어요. 뭐 그래서 사탕 가게도 만나고 벌레 판사도 만나고 그런 기이한 경험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화를 잡지에, 아동 잡지에 연재하고 있을 때 일본군이 만주를 침략하고 전쟁을 직접 겪으면서 일본을 고발하고 제국주의, 침략주의 비판하는 내용으로 점점 발전해 간 겁니다. 그래서 천보추 자신도 그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전반부와 후반부가 좀 다르고 너무 계몽적이고 교훈적인 얘기로 흘러가고 있고 뭔가 좀 어색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읽어보면 그 당시 현실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고 번역을 통해서 새로운 다시 쓰기로 나아간 굉장히 모범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비슷한 다시 쓰기 방식이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주요섭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썼습니다. 제목 웅철이의 모험. 자, 1937년에서 38년 이번에는 중일전쟁 때 일본이 이제 만주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중국 대륙을 본격적으로 침략할 때네요. 그때 처음 발표됐다가 단행본으로는 해방되고 나서 이렇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해방 직후에 초판이 나왔고 몇 년 있다가 재판으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앨리스가 아니라 웅철이로 바뀌었고요. 여자아이가 아니라 남자아이로 바뀌었군요. 사파에서도 남자아이가 그려져 있죠. 토끼 옆에. 이번에는 천보추이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많이 바뀌었군요. 자, 주요섭이라는 분은 아까 말한 3.1운동 때 독립운동 하다가 잡혀서 젊은 시절에 감옥에도 갔고요. 풀려난 다음에 곧바로 상하이로 망명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쭉 다녔습니다. 그 시절에 상하이를 배경으로 한 중요한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인력거꾼이라는 단편 소설이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무렵에 1925년에 상하이에서 530 운동이 일어날 때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530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상하이에서, 상하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이 뺏긴 땅이잖아요. 서양에 뺏긴 땅이고 일본에 내준 땅입니다. 여기는 중국의 통치권이 작동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남의 나라예요. 여기 이제 가장 많이 공장을 세웠던 건 당연히 일본입니다.
일본인 공장주가 여공을 학대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쩌면 일상적으로 흔히 벌어지는 일이었는데 이것이 대규모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반일을 넘어서 반서양, 반제국주의, 반침략주의 운동으로 확산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명이 총을 맞아서 죽기도 하고요. 특히 영국군이 쏜 총에 이제 중국인 노동자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 서양 제국주의 세력이 쓴 총탄에 중국인이 중국 땅에서 쓰러졌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총을 쏜 사람은 사실은 영국군에 고용된 인도인 용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맥락을 담고 있는 사건인 거죠. 자, 그러면서 상하이 전 지역에 그 이튿날부터 3파 운동이 벌어집니다. 3파, 그러니까 동맹파업, 공장이 파업을 하고요. 동맹철시, 모든 상가들이, 상하이의 상가들이 철시, 문을 닫아버립니다. 장사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동맹휴학, 학교를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꼬무로 같은 작가도 참여하고 중요한 희곡 작품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에서 식민지 조선에서 유학 온 학생 주요섭도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고요. 직접 거세게 참여하진 않았지만 대학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선전물 B라도 만들고 애국주의 운동을 독려하고 그랬습니다. 이 상하이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전국으로 벌어지면서 최대의 애국주의 운동, 반제 운동으로 확산돼 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사실은 5.4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5.30 운동입니다. 자, 주요섭은 그때 이를 첫사랑값이라는 제목의 장편 소설로 썼습니다. 자신이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주요섭은 나중에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가서 푸런 대학에서 교수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영문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에 이제 2차 대전 한창 때였죠. 베이징까지 점령당하고 나서 베이징 점령당하고 난징 점령당하고 할 수 없이 조선으로 쫓겨서 돌아옵니다. 자, 왠지 이분도 굉장한 이야기를 썼을 것 같죠. 지금도 한국에서는 이제 주요섭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아주 재밌는 소설 덕분인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소설이고 영화로도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여러 번 영화로 제작이 됐고 70년대, 80년대까지도요. 영화뿐만 아니라 TV 드라마로도 여러 번 방영이 됐습니다. 자, 이 주요섭이라는 분이 1937년 바로 중일전쟁 때 웅철이의 모험이라는 동화를 썼다는 겁니다. 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원작처럼 조끼 입고 시계 보면서 바쁘다 바빠 촐싹대면서 외치면서 뛰어가는 토끼를 보면서 이 이상한 토끼를 따라서 모험의 세계로 떠나긴 합니다. 그런데 자, 여자아이가 아니라 남자아이로 바뀌었고 이름도 조선식으로 웅철이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이 웅철이는 어떤 신기한 나라를 여행하게 될까요? 이상한 나라도 앨리스처럼 한 나라가 아니라 4개의 나라나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토끼를 따라서 땅속 나라, 이번 땅속으로 들어가는 건 비슷하군요. 그 다음에 하늘로 가서 달나라, 해나라, 별나라 이렇게 4개의 나라를 구경하고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이제 읽기 시작할 테니까 잘들 들어. 이러면서 유치원 선생님 다니는 옆집 누나가 웅철이한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작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따온 첫 장면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원작도 바로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도요. 앨리스의 언니가 앨리스한테 동생한테 책을 읽어주는 장면으로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빨간색 부분은 이제 주요섭의 웅철이 모험에서 옆집 누나가 웅철이한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앨리스란 말이야. 애 이름이야. 애옥이나 뭐 복실이나 하는 것처럼 앨리스는 서양 애들이 부른 서양 여자 이름이라고. 알겠니? 자, 그럼 또 읽어줄게 하고 또 원작을 읽어줍니다. 원작에서 그렇게 시작이 돼요. 언덕에 이렇게 아무것도 않고 우두커니 앉아 있으니까 심심하고 재미없어요. 그래서 큰언니가 읽는 책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뭐 그림도 없고 얘기도 없고
너무 재미없단 말이죠. 그런 책이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좀 신기하고 멋있고 재밌는 이야기가 벌어져야지. 그림도 많아야지. 그렇게 그런 장면을 또 이렇게 조선의 언니가 읽어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잠깐 딴 생각하고 있는데 웅철이가 이런 얘기를 또 언니가 들려주니까 이러고 있는데 진짜로 이상한 토끼가 눈앞에 쓱 나타나 버린 거예요. 어, 웅철이도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토끼가 말을 해. 그러니까 토끼가 무슨 조끼를 입고 시계는 또 무슨 시계야. 근데 진짜 나타난 거예요. 왜? 토끼는 그러면 안 돼? 근데 언니 목소리가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 다니고 있는 언니 목소리가 아니라 토끼 목소리였던 것이죠. 식민지 시기뿐만 아니라 60, 70년대까지도요. 남자 형제가 누나를 지금 말로 하면 누이, 자기 누나를 가리킬 때 언니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웅철이는 남자아이지만 옆집 누나한테 언니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토끼가 쓱 나타나 버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토끼 따라서 이상한 나라로 구경을 떠나야죠. 자, 근데 문제는요. 이 웅철이가 떠난 나라, 여행을 떠난 신기한 나라들이 별로 좋은 나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앨리스가 돌아다니는 나라, 뭐 카드 여왕이 뭐 처형하려고 덤벼든 이런 나라보다도 훨씬 나쁘고요. 천보주의가 경험한 전쟁이 벌어지는 세계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자, 어땠길래 안 좋다고 말하는 걸까요? 자, 먼저 땅속 나라입니다. 여기는요, 땅속에서 큰 쥐들이 작은 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본주의 공장입니다. 땅 위로 조금 올라와 보면 꽃나라와 개미나라가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평화롭게 살고 있는 나라를 이 악한 무리들이 침략해서 노략질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원작 앨리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천보주의 얘기하고도 다릅니다. 이거는 식민지 소년의 시점에서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이야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선인들이 살고 있는 식민지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땅속 나라라서 이렇게 끔찍하고 억압적이고 착취하는 곳일까요? 자, 이번에는 이 끔찍한 땅속 나라를 벗어나서 탈출해서 달나라로 떠납니다. 자, 달나라 해나라도 이름은 아주 예쁘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곳이래요. 자, 우리 뭐 동양에서는 다 알고 있는 얘기는 달나라에 있는 개수나무 아래서 토끼가 절구질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 달나라에 가보니까 진짜 토끼 할아버지가 절구질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 늙은 토끼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힘들게 절구질하고 있나? 그쵸? 젊고 건강한 토끼가 절구질하고 있는 그런 달나라가 아닌 거예요. 뭐지? 물어봐요. 옛날에 이 토끼 할아버지가요. 옛날에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했대요. 역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토끼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어, 토끼 뭐 거북이쯤은 늘 이길 수 있어 하고 경주하다가 게으름 피우고 낮잠 자다가 결국 달리기 해서 지죠. 그래서 토끼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망신이죠. 천년만년 갈 망신거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평생토록 늙어 죽을 때까지 이 토끼 할아버지는 개수나무 아래서 이렇게 절구질만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프로메테우스처럼요. 천형을 받고 있는 거죠. 이 할아버지한테만 벌이 내린 게 아니에요. 토끼들이 거북이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경주한테 졌으니까. 그래서 그때 복수하려고 맨날 모든 거북이들 다 잡아 가둡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 이렇게 끌어내서 껍질 벗겨서 처형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잔인한 사륙의 나라예요. 자, 달나라가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달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해나라는 훨씬 더 끔찍합니다. 해는 이제 뜨거운 태양, 불이 이글이글거리는 곳이잖아요. 여기에는 불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불이 있으면 항상 그림자가 있죠. 실제로 존재하진 않는 허상 같은 것을 우리 그림자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여기는 배부른 자들, 가진 자들, 부자들이 먹을 게 썩어 남아도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먹을 게 썩어 남아돌면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림자들, 가진 것이 없는 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절대로 이 사람들한테 쌀 한 톨 넘겨주지 않습니다. 여기도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웅철이가 이번에도 마지막으로 해나라를 탈출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도저히 웅철이가 살 수 없고 꼴도 보기 싫은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 해나라에도 그래도 가끔 가다가 착한 사람들이 한두 명씩 살기도 해요. 해나라에 있는 착한 과학자가 웅철이한테 로켓 8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달아나라고, 여기를 탈출하라고, 여기서 살아남으라고 도와줍니다. 웅철이가 이때까지는 이 꼬마 용을 타고 움직였는데요. 이 해나라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로켓을 타야만 벗어날 수 있거든요. 자, 이 착한 과학자가, 해나라의 과학자가 웅철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너를 탈출시켜주는지 말해줘야 되잖아요. 자, 웅철씨, 이제 이 로켓 타면 이 해나라를 벗어날 수 있어. 자, 그런데 거기가 어딘지 나도 안 가봤거든? 나도 몰라. 지금까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세상에 갈 거야. 그래도 갈 거니? 물어봐요. 그러면서 또 덧붙여요. 그래도 여기 못된 해나라보다는 분명히 좋은 세상일 거야. 그래도 가겠니? 아, 그럼 당연히 가야죠. 여기 해나라보다 더 나쁜 데는 이제 더 없을 것 같아요. 과학자도 그걸 알고 있고요. 웅철이도 당연히 그럼 이거 타고 탈출해야죠. 자, 이 해나라는 과연 어딜까요? 해나라. 뭐가 떠오를까요?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 해나라. 해의 나라. 태양의 나라. 해니까. 해일자. 일본이겠죠, 뭐. 아, 일본이네요. 야, 정말 중일전쟁 때 이런 얘기 너무 멋지죠? 사실은 중일전쟁 때 이렇게 달나라 해나라 빗대가지고 일본 공격한 말이에요. 침략주의 비판한 말이죠. 근데 이게 뭐 달나라 해나라고 아동들이 보는 아동문학 작품, 어린아이들이 보는 작품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것까지 검열을 못했던 거죠. 쉽게 딱 드러나진 않으니까. 지금 우리 눈엔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너무 멋진 작품이죠. 그렇게 해서 웅철이는 로켓 타고 별나라로 떠납니다. 로켓 타고 별나라로 가보니까 거기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마지막 좋은 나라를 한 군데 가보는 겁니다. 여기는 왜 좋은 나라냐면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없으니까 착하고 순수한 어린이들만 평화롭게 사는 나라입니다. 여기는 어떤 억압과 착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사륙도 없는 세상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죠. 1937년 중일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식민지 조선인들이 꿈꿨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정말 꿈 같은 얘기고 사실 진짜 꿈이긴 해요. 근데도 너무 멋진 이야기죠. 원작보다도 훨씬 멋지죠. 원작도 물론 그렇게 끝납니다. 원작도 이상한 나라에 잡혔다가 카드 여왕한테 잡혀서 목이 잘릴 뻔하지만 깨보니까 꿈이었던 거예요. 천보추이도 그렇게 끝납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평화정전회의 가서 울컥하고 화도 나고 어른들이 믿기도 한데 깨보니까 꿈의 세계였어요.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웅철이도 물론 다시 현실로 돌아와요. 이렇게 또 언니가 말해주는 거 듣다가 깜빡 풀밭에서 잠이 들었던 거거든요. 자, 근데도 차이가 있죠. 사실 영국 동화 앨리스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어린 여자아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니면 뭐 욕심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화도 내고 짜증도 내요. 얘는 사실 세상 어려운 거 모르죠. 영국 애들은 원래 그래요. 자기네 나라 영국이 전쟁 일으켰잖아요. 자기네 나라 영국이 세계 침략했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4분의 1이 영국 땅이잖아요. 지금도 영국 연방이 남아있죠. 2차 대전은 끝났지만 영국 연방은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영국 연방에 속하는 나라는 전 세계 56개국입니다. 호주도 영연방이잖아요. 캐나다도 영국 연방이고요. 단 한 명의 여왕을 모시고 있죠. 이때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발표될 때는 대영제국의 전성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영국 여자아이 앨리스는 영국이 어떤 나라고 세계 침략하는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재밌게 놀면 됩니다. 계속 툴툴거리고 짜증내면서요. 그런데 천보추의 앨리스, 주요섭의 웅철이는 그럴 수 없지요. 눈 떠보면 자기네 나라 침략당하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런 세상에 맞서서 꿈속에서라도 분노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주요섭의 웅철이는요, 눈 떠보면, 깨보면 여전히 식민지 조선입니다. 물론 그 뒷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지요. 등장할 수 없지요. 그냥 꿈에서 깨서 재밌는 세상 구경한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만 이 작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원작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이런 허무맹랑하고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얘기보다 얼마나 멋져요. 자, 번역이라는 것은, 다시 쓰기라는 것은 원작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작과 다를 뿐만 아니라 더 탁월한 작품으로 재창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역의 힘이고 다시 쓰기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얘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